네, 좋은 아침 3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DKNet 인터뷰 시간인데요. 미국 대학의 교육 정보, 아주 알짜배기 정보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부모님들께서는 귀 쫑긋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에서 지금 DKNet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마 한국 교육과 좀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들어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버클리 아카데미의 제임스 서 원장님, 예, 나와주셨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예, 예.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제임스 서 원장님께서, 제가 계속 이렇게 둘이서 막 웃었던 게 계속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다이어트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소리가 나니까 거기 커피 사왔다고 이렇게 또 주시는 거예요. 아우, 정말 오고 가는 정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를 마시면서 지금 꼬르륵 소리가 안 나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네. 버클리 아카데미가 근데 오스틴에 있었잖아요, 원래. 제가 그걸로 알고 있었고, 워낙 유명하셔가지고, 텍사스에서는 뭐 버클리 아카데미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달라스에 언제 또 진출하셨어요? 네, 달라스 플레이노의 지점을 오픈한 지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꽤 되셨네요. 네. 제가 모를 수밖에 없네요. 저희 네. 아이가 대학을 간 후기 때문에. 예. 그 전이었으면 분명히 알았을 텐데. 네. 버클리 아카데미가 워낙 핫하다고 이제, 굉장히 유명해요. 엄마들 사이에서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명문대학에 지원하려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버클리 아카데미를 꼭 거쳐야 되는 절차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명문대학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제임스 원장님께서 명문대라는 게 꼭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아이빌리그다, 딱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저는 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좀 좋더라고요. 예. 예, 이제 명문대 하면은 이제 들어보신 거 하버드 뭐 이런 쪽을 이렇게 많이 그렇죠. 생각을 MIT, 하시는데요. 뭐 스탠포드 이런 건 다 아는데. 네, 근데 이제 잘 들어보지 못한 대학교 중에서도 그만큼의 학업, 그만큼의 네네. 이제 업적을 이룬 학교들이 많고요. 또 정말 이제 많죠. 예, 어느 메이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꼭 아이빌리그를 가야 되는 거나 이런 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학생이 자기가 가서 제일 자기 인생에 도움될 만한 학교, 예, 베스트 핏을 찾는 게 그게 학생에 제일 도움이 돼요. 네. 저는 진짜 미국 교육은 이런 점이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어떤 자신의 목표를 딱 이제 세우고, 그리고 나서 학교를, 이 학교는 나의 이제 그 최종 목표에 어떤 게 이제 도움이 될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많은 좋은 대학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를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대학교를 자기한테 알맞는 데를 가야 이제 자기의 최종점, 자기의 목표에 이룰 수가 있거든요. 네네. 우리 제임스 성 원장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제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명문 고등학교로 알려져 있죠. 플레이노 시니어 하이스쿨을 탑으로 졸업을 하시고요. 예, 명문대인 UC 벌클리를 또 진학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 탑 의대인 UCLA 메디컬 스쿨에서 재학을 하시던 중에 역시 UC 벌클리 출신이시자 풀러 신학대학 임상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으시던 에밀리 홍 원장님과 함께 2009년에 버클리 아카데미를 창립을 하셨습니다. 에밀리 홍 원장님도 어신의 명문 하이스쿨인 웨스트우드를 나오시고 두 분 다 이제 텍사스 토박이시라고 하는데 와, 두 분 이렇게 이민 오셔가지고 진짜 어떻게 보면 아메리칸 드림을 지금 이루고 계신 거네요. 네, 저희가 이제 6학년 때 왔기 때문에 6학년 때 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뭐 이제 어려움과 그런 게 있었죠. 그렇지만 여기 학업이라 이런 거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게 지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제 그러시구나. 학생들하고 조언을 할 때도 네. 저희도 겪어본 거에서 그러니까 선배처럼 네. 누가 그냥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선배처럼 겪어본 거에서 인사이드나 이런 거를 많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학생들과 이렇게 대화하기에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학생들이 고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네. 그렇죠. 한국말도 그래서 잘하시는군요. 그게 배운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미국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사실은 근데 그 엄마들이나 물론 아빠들도 요즘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시스템 자체가 워낙에 제가 이제 겪어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공부를 해야 될 정도로 어려워요. 예, 대학을 진학시킨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교육을 시키는 것도, 이게 지금 맞는 길인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공부만 딱 시키면 되는데, 또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액티비티도 시켜야죠.
그리고 또 아이가 나중에 뭐 정말 의대를 갈지 아니면 또 다른 쪽으로 갈지 모르니까요. 예,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제 네. 시험 하나만 목표로 하는 거나 이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여기 모든 대학교들이 이제 홀리스틱 리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학업적으로도 보지만은 그리고 학생의 인격 그리고 학생이 뭘 했는지 뭐를 목표로 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보기 때문에 네. 하나만 잡으면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제임스 원장님의 이런 여러 가지 정보가 굉장히 오늘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정보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대학 그 입학 원서 넣어야 되는 시즌 다가오는 거 맞잖아요. 지금 고3 엄마들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12학년 엄마들은 사실 제가 연락하기도 미안해요. 예. 그렇죠. 너무 바쁘고 뭔지 모르게 바쁜 거예요. 마음적으로 막 바쁘고 학생들도 뭔가 해야 되는데 하면서 지금 굉장히 바쁜 그런 시기인데 지금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 시기일까요? 12학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원서 마감 날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아, 원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학생들도 지금 원서가 탑이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12학년 성적이나 이런 게 네. 그 원서에는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와서 벼락치기로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원서 준비를 먼저 해서 아.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대학교의 확률을 좀 더 높여주는 게 맞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early decision, early action, 그리고 regular decision deadline까지 그러면 뭐 어느 학교에 내가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 그리고 네. 스트래티지를 짜야 되고요. 네. 특히 이제 에세이 같은 거는 미리 준비를 해야죠. 야, 진짜 준비할 게 이렇게 많아서야. 사실 근데 저는 이번에 9월 달에 그 SAT 본다는 그 친구가 있더라고요. 12학년인데. 그럼 좀 늦었나요? 근데 그분은 또 어쩔 수 없죠. 성적이 안 좋으니까 뭐 낼 데가 없다. 그러니까 봐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서 마감 날까지만 네. 그러면 이제 그 학교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애플리케이션에 어느 날짜까지 SAT, 어느 날짜까지 ACT를 받겠다. 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10월 달에 보시든지 9월 달에 8월 달에 보시든지 이거는 이제 그 원서 날짜에 따라서예요. 그러니까 미리 원서를 가서 봐야 돼요. 내가 지원을 하는 학교들이 뭐를 요구를 하며 아. 델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모든 학교들이 델라인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드라인도 그걸 미리 다 달라요. 미리 알지 않으면은 뭐를 준비하다가 델라인이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준비하다가 델라인을 늦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미리 알고 지금 원서를 아직 열어보지 않았다면은 지금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아마 지금 뜨끔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아유, 뭐 아직 멀었는데 뭐 아유, 뭐 시작인데 이렇게 하면서 조금 미루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미국 와서 굉장히 놀란 게 그 어얼리버드라 그러잖아요. 일찍 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많은 혜택을 주더라고요. 뭐 하다 못해서 YMCA에 가서 그냥 수영 클럽을 끊을 때조차도 일찍 가면은 뭐 20불 싸게 해주고 뭐 이렇게 미국은 굉장히 빨리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델라인 같은 경우에도 early decision이 있고요, regular decision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early는 한 달 정도 더 앞당겨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네. 이제 학교들에서 그거를 추구하는 이유가 우리 학교에 이제 제가 항상 말을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대학교는 썸 타는 거라고 하거든요. 아, 썸 타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일찍 관심을 준 학교들이 아. 이 학생이 우리 학교를 프라이어리로 생각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대학교 측에서도 학생들을 볼 때 이것도 보지만은 이 학생이 만약에 합격이 됐을 때 우리 학교로 올까? 이것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바심이 많아요. 아.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 학생이 돼도 코로나나 이런 때 어려움을 겪어서 우리 학교를 뭐 못 온다든지 아니면은 원서상으로는 다 괜찮은데 이 학생 정도라면은 네. 더 좋은 데에 들어갈 수가 있을 텐데 오. 그러면 우리 학교 안 오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와. 그래서 이제 early decision, early 하는 사람들 그만큼 우리 학교에 관심 있고 그만큼 이 학생이 합격이 되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야, 지금 썸 탄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썸 타야 돼? 또 부모님들이 이메일로 I like your school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도 돼요.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머. 그걸 하는 게 이제 에세이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에세이를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고 또 너의 대학을 이만큼 생각하고 있다. 이거를 충분히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에세이가 중요하군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자기 자랑만 이제 줄줄줄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자기 자랑도 있지만은 네네. 내가 그 학교 가서 어떻게 맞는지 그거를 보여줘야 이제 그 대학교에서도 이 학생이 오면 우리 학교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대해서 리서치를 해서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나 이런 학교니까 너무 좋아요 이럴 텐데 그냥 I like
your school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뭐 직설적으로 고백을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죠. 막 하트 몇 개 보내. 네. 어쨌든 이렇게 적극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 이런 네. 얘기신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게이웨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여름 초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아, 프로그램 이름이 뭐예요? 이제 게이웨이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발음이 잠깐만요. 네,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 예. 게이웨이라 그래서 게이웨이가 아닌데 뭐지? 네, 문을 향하는 길 뭐 이런 뜻. 예. 게이트웨이. 예. 예. 아,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걸 준비해 주나요? 네, 그래서 이제 카운슬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대학교 그러니까 뭐 원서만이 아니라 이제 조언까지 다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교가 어떻게 이 학생에 맞으며 그러면서 이 학생이 좋아하는 뭐 과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며 그리고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나 이런 거를 같이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뭐 원서 준비를 시작해서 이제 제일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부분이 에세이거든요. 그리고 네. 원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아마 지금 에세이 우리 아이도 진짜 글 못 쓰는데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특히 이제 약간 공대 성향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글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가서 또 여러 가지 팁을 또 배울 수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학교 원서 에세이하고 학교에서 다루는 에세이하고 다르기 때문에 네. 이제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더라도 원서 에세이는 또 다른 거예요. 그렇군요. 예, 버클리 아카데미 어디 있나요? 장소를 제가 예, 이제 플레이노에 있거든요. 플레이노예요. 예. 플레이노 어디쯤에 있어요? 이제 스프링 하고 프레스턴 거기에 있어요. 스프링 크릭하고 예, 프레스턴. 프레스턴하고 예. 예. 여러분 버클리 아카데미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연락하시고 가셔서 좋은 여러 가지 대학과 관련된 팁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래 듣고 다시 더 중요한 이야기 알짜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미님의 신청곡입니다. BTS의 Wings.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좋은 아침 3부 버클리 아카데미의 제임스 서 원장님과 함께 미국 대학의 이 교육 정보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둔 많은 분들께서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롤링 어드미션. 이름도 어려워요. 롤링 어드미션. 네,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찍 하는 학생들, 얼리 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추구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드라인 그게 이제 있죠. 보통 뭐 11월 달 있던가 12월 달 아니면 1월 달에 이렇게 있는데 그거보다 더 이제 롤링 애미션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데드라인에 상관없이 자기가 된 원서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제 그때 그거를 보고 그 다음에 정보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한 달 전에부터 원서를 받았으면은 네. 그 원서를 보고 그러면 그때 이제 정해서 학생한테 통보를 하는 거죠. 와.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에는 이제 자리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점점 필아웃 하는 부분에서 있다가 그러면 이제 델라인의 경우에는 거의 반이 벌써 찬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와. 경쟁률이나 이런 거를 따졌을 때는 이제 미리 이렇게 원서를 넣는 게 맞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롤링 어드미션 학교는 확실하게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미리미리 해야지.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 인터널 델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 전,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학교들이 뭐 이때다 그러면 그거보다 한 달 전 앞서서 이렇게 델라인을 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어떤 학교가 좀 대표적인 학교로 롤링 어드미션을 하고 네, 뭐 UT 같은 경우 이제 어플라이 텍사스에 들어있는 학교들이 이제 롤링 애미션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많은 학교들이 이런 거를 추구를 해요. 그래서 미리 이거를 채워야 이제 나중에 무슨 변수가 있었더라도 학생 수만큼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말씀드렸다시피 early로 하면 할수록 대학교 쪽에서 좋아요. 네. 여기 보니까 뭐 텍사스 A&M도 그렇고 네. 뭐 많은 학교들이 롤링 어드미션을 하고 있으니까 다들 지금 아마 들으시면서 또 마음이 또 급해지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일찍 준비한 학생들한테 훨씬 더 기회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면서 제일 어려워하시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 역시 학자금 문제, 그렇죠? 이게 돈과 관련된 거라서 굉장히 좀 예민해하기도 하시고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이 학자금, 뭐 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좀 이런 정보는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얻을 수 있는 곳이 참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이제 폼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네.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영어나 이런 게 좀 부족하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어려울 수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네. 그렇지만 이제 텍스 보고가 된 상황이면은 그 보고서를 가지고 충분히 필라웃 할 수 있는 게 이제 FAFSA하고 CSS 프로파일이에요. 이름 자체가 어렵잖아요. FAFSA. 네. 그러니까 한국 발음으로 FAFSA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제 디자인된 게 이제 네. 학부모님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충분히 들어가서
들어가서 네. 필라웃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뭐 텍스 보고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네. 텍스 보고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가 거기서 말해줘요. 그러니까 보고서 어디에 란에 뭐가 적혀 있냐. 그럼 그걸 그대로 갖다 베끼시면 되거든요. 네. 예. 근데 이것 때문에 또 어려워가지고 막 회계사분들 뭐 찾아가시고 막 그런 분들도 좀 많이. 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업체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업체에 맡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저희는 그게 좀 비추천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왜요? 그것 때문에 이제 입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하고 같이 하다 보면은 이제 네. 파이낸셜 에이드만 생각을 하시다가 예. 그 파이낸셜 에이드에 작성한 거에 문제성이 돼서 그게 입시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종종 봤거든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빨리 넣기 위해서 원서를 빨리 넣어라 해서 미완성된 원서를 미리 제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원서 펩사나 그런 폼에다가 좀 불확정된 거를 이렇게 넣었다든지 텍스 보고서나 이렇게 딱 해서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너는 펩사 보고서에다가 거짓말을 썼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와. 그러니까 그게 1년, 2년 후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2년 후에 그때 너가 받은 돈을 일부를 다시 우리한테 줘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야, 그러면은 처음에 할 때 굉장히 꼼꼼하게 좀 잘하는 게 중요할 텐데. 네, 그러니까 이제 텍스 보고서 그대로 그거를 이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업체에다 맡기시는 것보다 차라리 그럼 영어가 부족하시거나 이러면은 이제 영어를 잘하시는 분을 섭외를 하셔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원장님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요. 저희도 이제 무료로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하니까 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뭐 틀린 거 있으면 좀 봐주시고. 네, 아니면 이제 조언을 필요하시든지 어떤 분들은 뭐 내가 한국에 집이 몇 채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런 분들 네, 계세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부러워라. 네, 이 펩사하고 CSS는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요? 그 날짜 그러니까 잘 이제 모르세요? 이것도 이제 금액이나 이런 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미리 해야 거기에서 이제 얼마만큼의 그거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펩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1일 날이 첫 오프닝이거든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미리 작년에 했던 텍스 보고서 이런 거를 미리 준비를 하셔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셔서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CSS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펩사를 하셨으면은 CSS 프로파일도 충분히 이렇게 하시면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근데 또 스칼라십을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애는 뭐, 공부 그 정도는 아니야 하면서 이제 안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은 여러 스칼라십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원을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merit based scholarship 있고 need based scholarship 있어요. need based는 이제 재산이나 이런 거를 보고 딱 그거에 맞춰서만 하는 건데 merit based 같은 경우는 학생의 무엇을 이렇게 중요시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돈을 주는 거거든요. 메릿이 재능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학생의 재능을 봐서, 그러니까 그게 음악적으로라든지, 뭐 학업적으로라든지, 아니면은 뭐 운동을 잘한다든지 이런 거 네. 해서 주는 건데, 그게 학교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나는 충분히 못 받겠지.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학교에서 그러니까 합격이 되면은 학교 측에서는 나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나를 원하니까 그러면 이만큼은 더 도와줄 수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합격되고 나서 이렇게 Federal Financial Aid 패키지를 비교를 하면서 네. 학교에 직접 연락을 하셔서 내고도 하실 수가 있어요. 와, 그렇군요. 근데 이제 에세이를 잘 썼을 경우에 또 학교에서 오히려 연락이 와서 스칼라십을 주기도 한다는데 그럼 에세이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원하면은 그 학생을 위해서는 많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름이 없는 스칼러십도 학교 측에서는 그걸 이제 학비를 감소해 준다든지 네네. 이런 식으로 학생을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UTD에 원서를 넣었는데 네. 이제 학업적으로 주는 거는 많은데 이 학생이 그런 쪽으로는 많이 높지가 않았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에세이를 워낙 잘 써서 네. 그거에 이제 그 입학 사정관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정말요? 네, 직접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와서 어머나. 너는 꼭 우리 학교에 왔으면 좋겠다. 내가 너한테 full scholarship을 줄 테니까 꼭 와달라. 이렇게 전화도 오신 분도 계세요. 잠깐만요. 그거 설마 제임스 원장님이 도와주셨나요? 예, 그렇죠. 게이웨이 한 학생들 중에 한 명인데, 그러니까 이제 직접 써주시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측에서 내가 원하는 학생이 되면은 아. 그만큼 학교 측에서도 힘을 써줄 거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원서가 먼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학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아 그리고 하나가 이제 어떤 학교는 학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아예 나는 거기 못 가니까 아예 이제 그렇죠. 원서를 안 넣는 분들도 계신데 아우, 나는 그렇게 어폴드 못해 하면 네, 그러니까 포기하시는 이제 분들. 스티커 프라이스만 보시고 그런데 스티커 프라이스 fully 다 내고 가는 학생들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립 학교들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반 가격 이렇게 깎아서 주는 학교들도 있고 아. 특히 이제 베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4만 불이지만 모든 학생들이 거의 반을 합격이 될 경우에 반을 이렇게 깎아주거든요. 그래요? 네. 베일러가 그렇게 좋은 학교네요. 네, 그래서 이제 UT랑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네. 예, 그 학비로는 비슷비슷해지거든요. 아, 예,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꼭 학비 때문에, 나는 여기다 지원을 안 할래, 원서를 안 쓸래, 이런 것보다 우선 지원을 하시고 원서를 다 쓰시고 합격된 후에 네. 내고를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하시면은, 좋죠. 네. 그래서, 예, 충분히 이 학교에 가고 충분히 장학금 받고 갈 수 있었던 학생이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원서를 안 넣었다. 그럼 좀 안타깝거든요. 네. 예. 사실은 근데 학비가 워낙 비싸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하고 비교도 안 되잖아요. 거의 뭐 다 몇만 불, 막, 네. 거 만자가 들어가니까 네. 일단 부모님들이, 학비 비싸면, 우리한테, 아이한테 미안하지만 거기 못 보내겠다라고 이제 바로 포기하시는 분도 사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학생하고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만큼만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이만큼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학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무조건 높은 데만 다 지원을 하라고 했고 만약 되니까 학비를 내려니까 못 가겠네. 이렇게 예. 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좀 다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보조를 좀 받기 위해서 그 재산을 좀 낮추는 분들도 또 계세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말씀드렸다시피 예. 그걸 다 나중에 검토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받고 가더라도 1년 후에 2년 후에 그게 좀 나쁘게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를 숨겼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나요? 네, 진짜? 그래서 이제 뭐 유튜브나 라디오를 듣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2년 전에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거를 숨기고 학생이 들어갔는데 이런 레터리 왔다. 어머. 이런 레터리 말하기를 그거를 다 환불을 해야 된다고 한다고 이런 식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그건 정말 솔직하게 네.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대학 입시 철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그 에세이의 어떤 팁을 좀 많이 알려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버클리 그 학원에 가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시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라디오가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에세이 쓸 때 이것만큼은 정말 여러분 주의하세요라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면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에세이를 딱 자기가 자랑하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요. 이제 레서메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충분히 자랑이 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다른 면을 보여줘야 돼요. 그럼 겸손하게 써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뭐 써야 이제 겸손하면서도 자랑, 그러니까 학생의 그 특이한 점 그리고 유니크한 점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게 자기소개서와 비슷하게 똑같은 내용을 하면은 그게 좀 진부된다고 하나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다루는 토픽이나 이런 것도 학생이 유니크하게 해야 돼요. 특히 이제 동양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1세, 2세 이런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cultural이나 자기 네. 부모님과의 different culture 뭐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아, 그런 거요? 그 immigrant child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많이 쓰거든요. 그건 나쁜 주제인가요, 그러면? 나쁜 주제는 아닌데 그거를 얼마만큼 잘 푸냐, 얼마만큼 특이하게 푸느냐에 따라서인데 너무 진부한 토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어보이드 하시고 이제 저희가 항상 보는 게 모든 학생들이 다 특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그러면은 그 특별한 점을 살려서 이제 원서에 보여주는 게 그게 이제 에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personality, character 그게 내가 학업적으로나 이런 거만이 아니라 나는 네네.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공부만 잘하는 로봇이 아니라 예. 나도 feeling이 있고 나는 이런 사람 이런 거로 보여줘야 되는데 예. 그거를 안 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그거를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 그래요? 저는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 글로 쓴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더 자랑하려고 막 더 얘기해야 되고 막 이런 것보다 이제 자기의 한두 가지 그거를 이제 잘 풀어주면은 그게 더 의미 있고 그게 더 이제 입학 사정관들 마인드에 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도 생각을 해주셔야죠.
예. 그 많은 원서를 그 많은 읽는데. 원서를 그 에세이를 읽는데 하나하나 다 똑같으면은 너무 얼마나 지겹죠. 지루하고 맞아요. 지겹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가 진짜 딱 눈에 튀거나 이러면은 그 학생이 기억에 남죠. 혹시 읽으신 어떤 에세이 중에서 이거 정말 괜찮았다라는 그런 에세이가 있으셨나요? 좀 감동을 받았다든지? 많이 봐주셨잖아요. 네, 많이 워낙 많아서 예, 예. 그런 거가 있긴 한데 이제 학생이 이제 되게 특이하게 이제 이제 달트머스에 들어간 학생인데 이제 뉴로사이언스로 들어가고 싶었던 학생이었어요. 예. 그렇지만 그 학생이 밴드 그러니까 학교 밴드 아니라 이제 락 밴드 있잖아요. 거기 예. 이제 베이스 기타를 하거든요. 오, 정말 특이한데요? 예, 근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뉴로사이언스하고 연관을 시키지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이제 뉴로사이언스 그 음악적인 거를 네. 이제 뇌에서 어떻게 세포적으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 풀어서 뉴로사이언스를 이렇게 맞춰서 했거든요. 괜찮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의학적으로 합격했네요. 네, 그리고 어떤 학생이 이제 시리얼 먹는 거에서부터 네. 예, 그거를 이제 의대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제 시리얼을 먹을 때 그런 몇 가지의 머슬이 어떤 nerve로 이런 것까지 해서 풀어서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잠깐만요. 지금 이제 어머님들이 쓰실 것 같아요. 자, 시리얼 이렇게 이것도 괜찮네. 그리고 네,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학생들이 하는 거를 하는 것보다 네. 이제 자기 학생이 뭐가 특별한지 그거를 파악을 하셔서 그거를 부각시켜 주는 게 제일 좋은 에세이예요. 많은 에세이를 읽어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요? 예, 뭐 이러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네. 아니면 이런 거는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본받아서 하면 되겠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사실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게 사실 대학이 끝이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대학을 보내보니까 네. 그때부터가 시작이니까 정말 그 어머님들이 또 뭐 아버님도 그렇겠지만 자기 아이한테 되게 맞는 어떤 베스트 핏을 잘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와 상담하는 학생들도 제가 맨 처음 물어보는 게 목표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예. 근데 어떤 학생들 그 목표를 대학교로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목표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끝이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예. 대학교 이후에 무슨 직업을 하면서 어떤 가정을 꾸릴 거면 어떤 사람이 될 이게 목표니까 예, 그거에 맞춰서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그거에 알맞게 이런 대학교를 그러면은 선택할 수가 있고 그러면 네. 이런 과를 들어야 되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학교는 출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를 들어갔다 해서 끝이 아니라 네네. 대학교를 들어감으로써 내 목표에 의해서 이제 다른 이제 또 시작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 가는 게 그게 이제 학생에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정말 직업까지 그리고 그 나중에 어떤 퓨처 네. 미래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그런 부분을 진짜 중요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제임스성 원장님이 큰 어떤 멘토로서 역할을 잘 해주실 것 같은데 눈이 지금 막 반짝반짝 하시는 거 보니까 그 아이들 가르치는 데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이제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보면은 제 어렸을 때 그걸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이 학생도 충분히 그런 거를 느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대학교 가야 된다는 건 아는데 대학교가 뭔지를 모르는 학생들도 있어요. 모르죠. 예, 그러니까 그럼 안 가면은 가봤는데. 더 중요한 게 네. 학업보다도 사람이랑 관계 이런 것도 유지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가면은 주의해야 될 점 같은 거 이런 것도 또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겪어본 선배로서 이제 좀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도 네네. 제가 여기서 이거 자기의 과정을 겪어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좀 신뢰를 더 준다고 이렇게 약간 선배님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는. 저희가 가장 이제 고마웠고 이제 가장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가 브리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과 아이 사이에서 이런 브리지 역할을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요. 네. 그리고 또 부인하고 함께 하시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또 여학생의 멘토가 될 수 있고 에밀리 홍 선생님 네. 그리고 제임스 선생님은 또 남자 아이들의 어떤 또 멘토 선배 같은 그런 느낌도 들 것 같아요. 지금 아이가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아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너무 어리시더라고요. 네, 5살. 예. 아이고 아직 5살이에요. 네. 만약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티칭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자녀를 기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교육관은 어떠신지 또 궁금해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목표를 뚜렷하게 세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아직 어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목표를 이거를 정했을 때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길을 찾아준다든지 그런 길을 찾는 방식을 보여준다든지 예, 이런 게 좋고요. 그러니까 목표가 또 이제 모티베이션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나는 이거를 하고 싶은데 왜 이거를 배워야 되지? 왜 이거를 잘해야 되지?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자기 목표와 연관성을 해주면 그래서 내가 이 싫어하는 과목도 A를 받아야 되는구나. 뭐 이런 거 해서 그게 이제 동기부여가 되면서 거기서 더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재능이 다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아이의 어떤 강점을 찾아주고 또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고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가 탤런트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렇죠. 공부가 탤런트가 아닌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더 잘 돼요. 네, 나중에 이제- 보면은 공부가 가장 어려웠어요 하는 그런 친구들도 뭐 소셜을 잘한다든지 뭐 음악을 잘한다든지 뭐 그런 친구들 굉장히 또 잘 되더라고요. 네, 사회에 나오면 이제 공부만 하는 학생들은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공부를 한 바탕으로 거기서 이제 인간관계나 아니면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공부만 하면은 어려울 수가 있죠. 그럼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는 다양하게 다 시켰으면 좋겠어요. 아. 예, 그래서 자기가 내가 뭘 좋아하고 뭘 네. 잘하고 뭘 못하고 뭘 싫어하는지 이걸 뚜렷하게 알면은 나중에 이제 자기 목표나 이런 걸 선정할 때 네.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렇지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공부만 잘해왔다. 예. 그럼 그게 대학교 가서 그게 딱 대학교 좋은 데 들어갔는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학생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 명문대에 들어가서 뭐 중간에 학업을 그만두는 학생들도 있고 또 길을 못 찾아서 헤매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이제 부모님 품 안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간 학생들은 이제 말 잘 듣고 해서 공부 잘하고 이제 잘 들어간 학생들이 있지만 만약에 근데 대학교에 갔는데 자기 혼자만 남아지는 거죠. 네네. 그럼 자기 목표가 이렇게 뚜렷하지 않으면은 자기 길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방황을 하게 되니까 좀 어린 시기에 아이가 가진 어떤 장점을 잘 살려서 또 목표를 잘 또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끌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뭐 딱 의사다, 뭐 엔지니어다. 사실 그렇게 많이들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이들마다 얼마나 정말 개성이 다 다른데. 네, 그리고 보시면은 직업들이 워낙 다양해요. 그러니까 저 네. 유튜버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유튜버. 네. 저 요즘은 굉장히 좀 다양한 어떤 직업군이 또 뜨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요리사 사실 그렇게 뭐 각광받는 직업이 아니었는데 정말 미래에 어떤 직업이 뜰지 또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의 강점을 여러 분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떤 선배 멘토로서 그 제임스 원장님을 보니까요, 굉장히 좀 든든한 생각이 들고, 아이고, 저도 3년 전에 갈 걸 그랬습니다. 네, 그 대학과 관련해서, 입시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버클리 아카데미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플레이노에 지금 위치해 있고요.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972-515-0330, 972-515-033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주셔도 되고요. 또 프로그램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www.berkeley2academy.com입니다. 이 2가 지금 숫자 2예요. berkeley2academy.com으로 가시거나 구글창에 버클리 아카데미 치시면은 웹사이트를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정말 아주 알짜배기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임스 원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들 위해서 많이 또 노력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